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내가 처음 배가 아프다고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당신 기억해? 당신은 바쁘다며 나중에 가자고 했지. 결국 혼자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래. 그런데 당신은 그때도 회사에 있었어.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정말 몰랐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겠지. 당신에게는 늘 일이 먼저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는지 당신은 절대 모를 거야. 저는 평생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높은 빌딩,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 누구나 부러워할 연봉까지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저를 빛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자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제 모든 성공과 명성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가장 슬픈 것은 가난이 아니라는 걸,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쫓아온 성공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통해 우리 역시 무언가를 잃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잃은 것. 김영호 씨는 30년간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 없이 오로지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온종일 회의와 업무로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밤늦게 퇴근하면 이미 시간은 11시를 넘긴 지 오래였고 그의 하루는 피로에 절어 끝나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회사와 일로 채워져 있었고 주말에도 그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접대 골프나 해외 출장으로 늘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배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업무를 이유로 아내의 건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꼭 병원에 가자라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내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김영호 씨는 여전히 회사 업무에 몰두하며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아내의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고 아내는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며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의 건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고통에 찬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는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 것. 김영호 씨는 한때 자신이 성공한 가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자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는 늘 바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빈 자리를 남겨둔 채 식탁에 앉았고 주말에도 그는 집에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자라오는 동안 그는 자주 자리에 없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아들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도 그는 늘 자리에 없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 아빠의 관심을 바라며
손을 잡고 아빠, 저 상 받았어요 라며 자랑했지만 그는 다음에 꼭 갈게라는 말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약속들은 아이들에게 점차 의미를 잃어버렸고 점점 그의 존재는 가족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딸과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병실을 찾아왔지만 어색한 침묵과 형식적인 인사만이 오고 갔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자연스럽지 않았고 그와 자녀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감정의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해야 했던 소중한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곧 사랑입니다. 이 말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남겨주지 못한 사랑이 후회로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은 것. 김영호 씨는 자신의 성공이 인간관계의 결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인맥이 삶의 큰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의 골프 모임은 그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거래처 사장들, 임원들, 동료들로부터 쏟아지는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자신의 인생이 빛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임을 자부하며 그가 쌓은 인맥이 든든한 후원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그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인맥이 결국 실체 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오래된 친구와 신입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준 후배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거래처 사장들, 함께 고생하며 웃고 울었던 동료들, 심지어 함께 일하며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부하 직원들까지도 그의 소식을 들은 후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의 병간호로 자리를 비우자 그와의 관계는 곧바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의 안부를 걱정해 줄 거라 믿었던 그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연락처들이 그저 이름과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병가 소식을 들은 후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에 분주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라 믿었던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쌓아온 관계들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들이 자신의 직함과 지위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 곁에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평소 친밀하게 지낸다고 믿었던 거래처 사장의 병문안에서 느꼈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가 아내와의 관계를 걱정해주는 줄 알았던 거래처 사장은 김 부장님, 이제 후임은 누가 될까요? 라는 말을 건네며 그의 상황보다 회사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영호 씨는 자신이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을 뿐 진정한 친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인맥이 사실상 허상에 불과했고 직함과 성공을 위해 맺어진 얕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는다고 느꼈던 자부심은 모두 착각이었으며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독감 속에서 자신이 쌓아온 성공과 인맥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음을 느끼며 쓸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진정으로 함께할 친구가 없는 외로움이 남아 있었고 그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아 실현의 기회를 놓친 것. 김영호 씨는 한때 세상을 탐험하고 모험하는 등반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간직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했고 산을 오르며 느끼는 자유와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산을 오르며 언젠가 히말라야에 도전하겠다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등산 지도가 놓여 있었고 히말라야에 대한 책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의 고도를 외우고 그곳의 날씨와 지형에 대해 공부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는 결국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회사 생활을 경험한 뒤 다시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점점 회사에서의 성공과 높은 연봉에 매료되면서 꿈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찾던 그는 점차 골프나 동료들과의 회식을 선택하며 산에서 멀어졌고 그의 등산 장비는 서재 한쪽에 먼지 쌓인 채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등반가가 되어 세계의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꿈은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안했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춘은 회사와 성공이라는 목표에 묶여버렸고 어느새 그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며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히말라야의 광활한 설경을 꿈꾸던 그 청년은 이제 더 이상 꿈을 실현할 힘도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력, 시간도 예전 같지 않게 되자 그는 늦어버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서재 한편에 놓인 먼지 쌓인 등산 장비를 바라보며 김영호 씨는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삶을 불태울 듯 간직했던 꿈이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 꿈을 실현하려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라는 말로 계속 꿈을 미뤄왔고 결국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히말라야는 이제 단지 가슴 아픈 회상일 뿐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과 후회를 남긴 채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5번째, 마음의 평안을 잃은 것. 김영호 씨는 성공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지만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는 매일 밤잠을 설쳤고 그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회사 메일함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경쟁사의 새로운 성과나 변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차와 넓은 집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순간적인 만족감일 뿐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성공이 그를 평안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그는 문득 진정한 평안이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으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운 세월이 그를 결국 공허함과 불안함 속으로 몰아넣었음을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외면적인 성공에만 집중된 것이었고 내면의 평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성과와 업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마음을 비워줄 수 없는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6번째,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김영호 씨는 사회적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가 그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성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그는 그 모든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 진정한 인간관계, 자신의 꿈까지도 모두 포기한 삶이었고 그 결과 남은 것은 텅 빈 허상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공을 쫓아왔지만 그 성공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했으며 그 안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허울만 남은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절감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자신이 쫓아온 성공이 오히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앗아갔다는 깨달음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상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고요한 병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겉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너무도 쉽게 무시했던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꿈들이었다는 것을요. 김영호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자리나 풍족한 재산, 화려한 인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꿈꾸던 자아를 실현하려는 용기임을 말입니다. 그는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행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평안과 사랑,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후회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김영호 씨는 우리가 흔히 당연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늦은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아직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명예, 재산과 외적인 성취가 모두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김영호 씨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내일을 살아가는 선택에 있어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